조카수로 찾아오는 환자분들의 증상은 어떤가요? 일단 조카수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한글로는 발목 처짐, 영어로는 뭐 풋드랍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증상은 조금 모호해요. 환자분들이 발목이 처져가지고 발이 잘 안 올라가요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딱 명확하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걸을 때 뭔가 좀 불편하다, 원래 잘 걸었는데 걷기가 좀 힘들다, 발에 힘이 잘 안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사실 증상이 생기면 어디를 가셔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발에 힘이 빠졌는데 정형외과를 가야 될지 신경외과를 봐야 될지 이게 뭐 주변 분들한테 물어봐도 이 조카수 자체가 굉장히 드물기도 하고 증상의 원인 자체도 좀 모호하기도 해서 일단 생기면 어디를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증상은 발목이 처지는 것이고 발목이 들어 올리는 동작이 잘 안 되는 것이고, 근데 환자분들이 대부분 호소하는 것은 걷기가 좀 불편하다, 힘이 좀 빠진다 이런 증상으로 처음 오시게 됩니다. 걸음걸이가 이상해지기도 하나요? 걸음걸이가 이상해지죠. 왜냐하면 발목은 좀 특이하게 이제 이런 상하 좌우 움직임이 있거든요. 상하 좌우 움직임이 있습니다. 발목은 무릎 같은 경우는 상하 운동이 주로 있고요. 좌우 운동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발목은 땅에 붙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울퉁불퉁한 면에 적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좌우 움직임이 없이는 움직임이 안 되는데 발목 움직임이 상하 좌우 네 가지 운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조카수 증상은 발목을 들어 올리는 동작, 바깥쪽으로 틀어주는 동작이 힘이 약해집니다. 오히려 내리는 동작하고 안쪽으로 꺾는 동작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땅을 디디는 거를 스탠스 페이지, 디디는 과정, 그 다음에 반대쪽을 스윙 페이지라고 해요. 다리를 들어 올리는 과정인데 이 스윙 페이지에서 발목을 들어 올리는 동작이 잘 돼야 걸음걸이가 원활해지는데 스윙 페이지에서 발목을 들어 올리지 못하고 발등을 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행할 때 걸음걸이가 이상하다, 발을 끌고 다닌다 그런 식으로 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런 증상들이 일시적인 건가요? 아니면 좀 유지가 되는 건가요? 굉장히 사실 중요하고 좋은 질문인데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됩니다. 처음 증상이 생기면 원인을 일단은 좀 찾아야 되고요. 원인이 굉장히 명확하게 신경 손상이 있는 경우는 영구적으로 그런 장애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 신경 손상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 일시적인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좀 있어요. 원인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발에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허리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허리에서 내려오는 발목으로 내려가는 신경 쪽, 비골신경이라고 하는데 비골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발목을 들어 올리는 동작이 안 돼요. 요거는 신경이 손상이 된 거예요. 근데 어디가 손상이 됐는지는 원인이 다 다릅니다. 출발은 허리에서 시작을 하고 신경이 고관절을 거쳐서 무릎을 내려온 다음에 발목으로 가게 되는데 주로 우리가 잘 생기는 원인은 허리에서 신경이 눌린 경우, 무릎 주변에서 비골 신경이 눌린 경우, 그 두 가지가 주로 큰 원인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허리 쪽 신경이 일시적으로 뭐 디스크로 눌렸다. 그러면 디스크 제거를 해주면 신경이 대부분은 돌아오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허리 MRI나 무릎 MRI 찍어봤는데 크게 문제될 만한 원인이 없다, 갑자기 일시적으로 생겼다, 그렇다면은 회복이 빨리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본적인 어떤 원인이 없이 신경의 일시적인 염증이나 충격으로 생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신경 손상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딱 충격을 받은 경우, 제일 약한 정도의 신경 손상이고, 신경을 쭉 잡아당겨서 약간 늘어지는 손상을 받은 경우, 이 경우가 이제 중간 정도의 손상이고, 완전히 신경이 뭐 칼이나 다른 날카로운 걸로 이제 절단이 됐다, 그런 경우가 제일 심한 손상이죠. 신경 손상이 완전히 돼버리면은 회복이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중간 정도는 약한 정도의 신경 손상이라면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가지 원인이 당뇨와도 관련이 있나요? 조카수의 원인은 당뇨가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당뇨가 있는 경우에 그런 다리 힘이 좀 빠지거나 전체적인 기력이 좀 약하거나 그런 증상이 생길 수는 있지만, 조카수처럼 명확한 특정 부위의 신경 손상이 와서 증상이 생기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조카수로 병원가는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제일 기본적인 검사는 근전도 검사입니다. 근전도는 이 다리와 허리 쪽에 바늘을 꽂아서 신경 전도의 속도를 확인함으로 해서 속도가 느린지 빠른지, 운동 감각이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각각의 근육과 신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허리에서 무릎까지 신경 전도 시간을 측정을 하고요, 무릎부터 발목까지 신경 전도 시간을 측정을 해서 특정 부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구역에 이상이 있구나 이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근전도 검사와 더불어서 이 신경을 누르고 있는 병변이 있는지, 예를 들면 허리에 디스크라든가 무릎 쪽에 뭐 조그마한 혹이나 염증 같은 게
있다든가 그런 병변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릎이나 허리에 MRI를 같이 시행할 수가 있고요. 검사 결과에서 이상이 있으면 거기 문제가 있다고 확인을 하지만 이상이 없는 경우 그러면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MRI도 아무것도 이상이 없고 근전도도 이상이 없는 경우에 족하수가 없다고 볼 것인가? 그렇지는 않고요. 족하수는 임상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발목 처짐 있고 보행할 때 올라가는 동작이 약해지는 걸 보고 임상적으로 보고 진단을 내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 검사에 실제로 나오지 않더라도 진단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치료를 우리가 어떻게 할지 결정할 때 좀 도움을 받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족하수는 어떤 수술 방법으로? 족하수는 오시면 급성인지 만성인지를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원인이 사실은 정확하게 확인이 됐든 확인이 되지 않든 발목 처짐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좀 천천히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술 자체가 간단하지도 않고 회복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수술의 결과 자체가 이런 족하수가 생기기 전처럼 완벽하게 100점을 받기는 좀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수술 없이 신경이 그냥 자연적으로 회복이 돼서 돌아오는 것이 제일 좋기 때문에 먼저 원인이 되는 부분, 급성 손상이라면 허리 디스크가 있다. 그러면 디스크를 먼저 해결을 해주는 치료를 하고 무릎 쪽을 다쳤거나 신경을 직접적인 손상이 있다. 그럼 신경을 직접 이어주는 수술을 한다든가 그런 식의 직접적인 손상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는 것이 선행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별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6개월 이상, 보통 저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관찰을 하는데요. 관찰을 해서 증상에 호전이 없는 경우에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한 6개월 정도 경과를 봐서 약간이라도 호전이 있으면 이게 앞으로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재활 치료를 하면서 이제 회복을 좀 기다려 보는 걸 권해드리고요. 근데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증상에 호전이 전혀 없다. 그런 경우는 사실 1년, 2년을 기다려도 호전이 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간 수술적인 치료도 그때쯤부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발목이 약간 90도보다 더 올라가 있는 발목이라든가 더 처져 있는 발목은 보행할 때 힘들거든요. 이게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발목은 일단 90도로 어떻게든 만들어놔야 나중에 뭐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꼭 반드시 보조기를 차셔야 됩니다. 신발 안에 넣을 수 있는 보호대, 보조기를 제작을 보통 하는데 90도로 발목을 유지를 시킨 상태에서 걸어 다니는 활동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발을 끌지 않기 때문에 걷는 게 좀 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2차적인 문제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2차적인 문제라 함은 발목이 처진 상태로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그쪽의 아킬레스건이 좀 짧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신경이 회복이 돼서 돌아오더라도 발목 올라가는 동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굳어있는 기간이 너무 길어져 버려가지고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보존적 치료하는 기간, 경과를 보는 기간 동안은 보호대를 꼭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간이 지나서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겠다. 제일 첫 번째 하는 치료는 힘줄을 이전하는 수술입니다. 주로 이제 발목 안쪽에 있는 후경골근이라고 하는 힘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떼서 발등으로 옮겨주는 수술이에요. 발목 각도도 잘 유지가 되고 활동도 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1차적으로 권하는 수술입니다. 만약에 그 힘줄이 튼튼하지 않거나 역할을 잘 못한다고 판단이 되면 옮겨봤자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발목을 90도로 고정시켜버리는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보행할 때 별 문제 없는 발목을 만들기 위해서 발목을 90도로 유압을 시켜서 처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실제 환자분 만족도는 꽤 높은 편이고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술적인 치료의 옵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처음 걷게 되기까지 그런 재활 운동 기간이 수술하시고 나서 재활운동 기간은 이제 진짜 하기에 달렸어요. 하시기 달렸는데 힘줄 이전 수술을 하는 경우에 통깁스를 적어도 4주, 보통 6주 정도는 하시게 됩니다. 힘줄이라는 걸 옮겨놓고 나면 발등을 옮긴 힘줄이 잘 붙어서 뼈하고 붙을 때까지 기간이 6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6주 정도는 깁스를 해야 되고 그 상태에서 깁스를 풀면 상처가 조금 더 안 좋은 분들도 있고 이래저래 상처가 낫는 기간들 그 다음에 재활하는 기간도 또 그 뒤에 추가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 3개월 정도는 보내야 좀 보행하는 게 조금 가능해지고요. 좀 편하게 그 전처럼 다니시려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회복 기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재활 기간의 중요한 포인트는 젊은 환자분들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발목에 있는 근육과 힘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단면을 보시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 근육들은 우리가 크게 보면 하나하나가 다 따로 움직이지는 않고 약간 세트가 돼 있어요. 세트가 발목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할 때 필요한 근육의 세트, 발목을 내리는 동작을 할 때 필요한 근육의 세트, 그런 세트가 크게 4가지 세트로 나눠져 있거든요. 상하 좌우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뇌에서 근육으로 이렇게 지시를 줄 때는
이 근육은 발목을 내릴 때 힘을 줘야 되는 세트랑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는 반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따로 이런 우리 뇌에서 신호를 주기가 힘듭니다.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어색해요, 걸을 때. 이 힘줄은 올릴 때 써야 되는데 원래는 내릴 때 쓰는 힘줄로 훈련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행을 할 때는 이게 어색한 거예요. 근육을 쓰는 게. 근육이 이제 새롭게 이 발목을 들어 올리는 힘줄 세트로 훈련이 되려면 그 기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회복기가 길다는 거에 포함이 되는 거고, 조금 젊은 분들은 그래도 좀 빨리 회복을 하고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느린 편이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당장 시간을 못 낼 경우에 네. 어떻게 좀 보조를 할 수 있을까요? 족하수 증상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사회활동이나 뭐 취미활동을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걷는 게 너무 힘들어지니까 생활에 완전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건 치명적이긴 하지만 수술적인 치료가 아니라 내 신경이 원래대로 돌아와서 회복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 보는 것이고요. 순서가 이제 재활치료, 안 됐을 때 수술치료, 순서가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재활치료를 하는 기간 동안에 2차적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발목 보호대를 반드시 착용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시고, 발목을 움직이는 근육을 회복시키는 재활치료를 함과 동시에 신경의 손상이 왔던 원인이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한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방법이 있을까요? 족하수는 정말 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진짜. 이게 갑자기 생기는 것이고, 예방적인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보다도 생겼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시는 곳이 필요하고, 이 족부정형외과에서 좀 볼 수가 있고요. 저희도 필요한 경우는 다 의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족하수에 대해서 다뤄진 영상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주 생기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한번 생기면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지만 물어볼 데도 없고 찾을 곳도 없고, 그래서 오늘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족하수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댓글 더 남겨주시고 답변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만족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항상 건강한 발목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